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불쌍한 한국 남자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좀 독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한국 사람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 나라가 망조가 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진심입니다. 나라가 망조가 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국제결혼이라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제결혼은 문화 차이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국 결정사, 그러니까 한국 여성을 소개하는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 여성 회원은 겁나게 많대요. 근데 괜찮은 남성 회원 모집하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한국 결정사는 그냥 쉬운 얘기로 100분율로 따졌을 때 성혼율이 한 자리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 문제인지 한국 남자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남자들이 이제 야가 빠져서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불쌍한 한국 남자들 많아요. 자, 그런 케이스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를 소개를 했어요. 약혼도 잘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남자가 잭스를 너무 밝혀요. 그런데 여자가 생처녀야. 그래서 못 받아줘. 그러니까 남자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여자가 겨우 19살이고 잭스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안 해봤대요. 베트남 여자도 이런 얘기 할 때 굉장히 불편해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남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좀 이상하더랍니다. 하루 종일 잭스를 하자고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첫날밤 치를 때도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밑에가 부어서 못할 상황이라 그 말을 하기는 창피하고 그래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어요. 여자가 저녁 7시쯤 갑자기 밑에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런데 밑에 찰과상을 입은 것처럼 그게 부풀어 올라서 피하고 진물하고 섞여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한 달 정도의 요양이 필요하다, 그런 소견서가 나왔어요. 아니, 결혼하러 와서 약혼을 해줬으면 좀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좀 아름답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업소 여자 다루듯이, 아니면 무슨 뽕이라도 뽑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좀 적당히 좀 해라. 네 말 들어보면 여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으니까 그 여자가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베트남에서 일어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라더라.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불쌍한 한국 남자의 실체입니다. 배려라는 걸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끝끝내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 한국 남자하고 베트남 여자를 소개할 때 교제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 교제 방식으로 화상 맞선하고 맞선 보고 그 다음에 교제 기간 갖고 결혼하기로,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남자가 좀 똑똑한가 보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상 맞선만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 교제 하는데 처음에 여자하고는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될 수 있으면 자기는 베트남에 살고 싶다, 베트남에 살 수 있는 한국 남자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소개했는데 그 여자는 그냥 대박에 못생겨서 싫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결론은 이 남자가 그냥 화상 채팅 몇 번 해보고 그 여자랑 몇 마디 해보고 갈아엎은 거죠. 그런데 갈아엎는 것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고 화상 채팅을 연결해줬으면 마무리할 때 잘 안 되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개판치고 마무리를 해서 오히려 여성한테 저희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 교제나 화상 맞선은 이거를 할 만한 인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도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대편 얘기 들을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카톡 교제 해도 안 돼요. 교제를 한다고 될까요? 거기다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안 하겠다 해놓고 베트남 가서 자기가 그 여자를 따로 불러서 만나고 회사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고 한참 뒤에 저희가 알게 됐죠. 그러고 또 세 번째, 한국 회사에서 매칭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소개시켜주는 순간 갑자기 남자가 잠수를 타요. 그러고 여자랑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희 응답에는 불응을 해요. 그러고 여자한테 나랑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자, 회사에게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면 그 여성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고 그 내용을 캡처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카톡 교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선을 봤어요. 그런데 여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저희가 봤을 때 정상적인 범죄예요. 저희가 모르는 것 같아도 베트남 마담이나 베트남 에이전시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하고 사전 조사라고 해서 어떤 인터뷰나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그 여성이 정상적인 여자인지 아닌지 이 정도는 판별이 돼요. 그것도 못하면 이 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거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분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너만 틀지 않으면 한국 들어오는 데까지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실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여성이 올라오면 이 여성이 더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상대편도 나한테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소개받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그 남성한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여성이 있는데, 그 남성은 그 여자한테는 아 너밖에 없다, 네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국제결혼 회사 매니저나 저에게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결혼이 제대로 될까요? 저희도 이 남자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고 결혼이 되도록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조언을 해줘도 그걸 불편해라 하고, 그 여자랑 결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나는 그 여자가 나를 거절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파혼이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 무슨 말인지 방군지 사실은 이런 분들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냥 입을 다물 뿐이지 그냥 그렇게 불쌍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하고 나눈 대화나 어떤 그 사람하고 어떤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얻은 그 신뢰랄지 믿음이랄지 이런 것은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여자 사진이 올라오면 그 여자 얘기를 합니다. 약혼을 하고 전통결혼을 다음 달 앞으로 놔두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으면서 침 뱉는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찐이 개찐이라고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 남자하고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 여자가 결혼 시장에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도찐이 개찐이 돼서 결혼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싫어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국제결혼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결혼의 진정성이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 여자가 하는 행동 그대로 자기도 하면서 한국 여자 욕을 해요. 한국 여자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국제결혼 회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객이 저희랑 진행을 하려다가 출국 전날 잠수를 탔어요. 그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국제결혼을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저 이제 국제결혼 회사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신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거래하는 업체 사장님이 우연히 그 친구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제결혼 바닥이 되게 좁아서 다른 회사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마담을 통하든 아니면 한국 업체를 통하든 정보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결혼 후고 개판을 친 거예요.
얘기는 간단해요. 약혼해줬어요. 한국어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남자분이 두 번째 입국을 했는데 여자분이 비행기표 받은 날짜하고 남자분이 입국한 날짜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 날짜는 15일이다. 그러면 이 남자는 12일 날 들어와서 베트남에서 아는 사람 만나서 나이트 라이프를 좀 즐기셨대요. 여자 난리 나고 노발대발하고 다간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남자가 가라오케 가서 다른 여자랑 자고 사진 찍은 거 뭐며 그 신부한테 다 들켰어요. 그러고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하면 자기도 좀 진지하게 행동하고 좀 진지하게 결혼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자분 마음을 얻는데 집중해도 부족한 마당에 그 소시적에 놀던 버릇 못 버리고 한국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베트남에서 하고 뭐 여자가 이쁘네 못생겼네 결혼 잘못한 것 같네 이딴 소리 하니까 그 업자 사장님도 이거는 그냥 봐줘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여자한테 위자료 물어주고 남자분은 계약해주셨습니다. 왜? 너무 개판을 쳐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케이스 얘기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한 2020년 8월쯤 됐을 거예요. 한창 코로나 때 여자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서 지금은 계약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여성 정도면 한두 분 정도는 소개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부산에 사는 여성을 한 명 소개를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잘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여자를 소개시켜줬냐.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루 정도 연락이 안 되더래요. 이거 뭐 소개시켜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이 여자 문제가 아니냐, 니네 사기업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결혼시킨 한배 가정에 친언니인데 무슨 사기냐. 그러고 사정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두산 사상구에 보면 사상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철야를 했대요. 금요일날 철야해서 토요일날 아침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 보니 배터리가 나간 줄도 몰랐대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을 하고 켜봤더니 전화가 20한 몇 통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여자가 불쾌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남자랑 진행 안 하고 싶다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돈 환불해드릴 테니까 저희 가까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하고 계좌번호 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여자분이 북부 빵린 여성이었거든요. 북부 여성들은요 절대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감정으로 각세워가지고 되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한 번 아닌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분 집 주소도 알고 그러니까 거기 몇 번 찾아가서 그 앞에서 굉장히 스토커 짓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잘 해줄 때 좀 잘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냥 소개받으면 그냥 중심 잡고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서 그냥 매너있게 행동해도 결혼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유 하나만 할게요. 골문 앞에 골키퍼가 없어요. 그냥 발로 툭 차다 넣으면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근데 골을 앞에다 두고 되지도 않는 드리블을 해요. 그런 한국 남자들이 많아요. 베트남 여자가요 저희한테 연락이 올 때는 웬만하면 결혼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웬만한 마음이 정 떨어져서 이 남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말 할 정도 되면 사실은 그 남자는 한국 여자 베트남 여자를 떠나서 그냥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분인 거예요. 그냥 자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국제결혼 하러 오는 게 이 국제결혼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결혼까지는 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친인척이 소개하든 지인이 소개하든 국제결혼 업체가 소개하든 소개한 사람은 소개한 사람이고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 선택의 책임도 있고 그 선택한 상대 여성하고 어떤 감정을 쌓아가면서 신뢰를 쌓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만드는 거는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면서 쪽팔린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 똥을 싸는 인간들 엄청 많아요. 오죽하면 저희가 이 남자랑 결혼할
결혼하는 여자가 정말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수의 남성들이 국제결혼 업체에 와서 자기 돈 내고 빛이 서는 그런 인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국제결혼 업체가 말하지 않는 국제결혼의 다른 진실입니다. 베트남 여자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케이스 그냥 수치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국제결혼 업체가 얘기하지 않는 한국들의 실체입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